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선물의 이강백입니다. 이주원 선생님하고 우리가 아까 마술 말씀해 주신 그 선생님 강연 정말 참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요. 제 얘기는 좀 이렇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 아마. 커넥팅 더 다츠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잡스의 그 스탠퍼드 대학 그 졸업 축사에서 썼던 말을 제가 좀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세상은 점과 점으로 점이 연결되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좀 고도로 좀 추상화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구는 엄청나게 크죠,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렇지만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어떨까요? 아마도 아까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이 지구를 바라본다면 아마 지구는 먼지보다 작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 좁은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요. 우리의 그 뇌에 뇌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뇌신경세포와 뇌신경세포가 연결을 해주는 게 뭐죠? 시냅스죠. 뇌세포가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뇌세포와 뇌세포를 이어주는 시냅스가 사고를 합니다. 대략 한 개의 뇌신경세포가 다른 뇌신경세포와 연결되는 시냅스의 개수는 대략 한 3만 5천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냅스는 생각의 통로이고 기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뇌세포가 사고하는 게 아니라 뇌세포를 연결해주는 시냅스가 사고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 기업 문제로 하면 다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세상의 점들을 사람이라는 점과 정보라는 점을 연결해서 크게 성공한 기업이 있어요. 어떤 거죠? 어디죠? 네, 구글이죠. 정보라는 점과 사람이라는 점을 연결해서 검색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을 했는데요. 사람이라는 점과 사람이라는 점을 연결해서 하나의 놀이터를 만든 기업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죠. 점과 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들입니다. 애플은 말이에요. 점과 점이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 수단이라고 하는 아이폰을 만들어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고도로 추상화시켜보면 이 우주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기업은 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하나의 저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하나의 점이고,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건 없어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도 점이고요. 동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인류의 수십만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한 일생은 역시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도 저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인생은 시간의 연결이 아니고요. 뭐의 연결이죠? 인생은 사건의 연결입니다. 사건에는 좋은 사건도 있고 나쁜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은 하나의 점이에요. 근데 점의
점의 특성이 있습니다. 점의 본질은 뭐냐면 불확정성이에요. 불확실성이에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점과 점이 이어질 때, 연결될 때 비로소 선이 되고 의미를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건에 울고 웃는 것, 점에 울고 웃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 점은 본질적으로 선으로 연결될 때만이 의미를 갖는데 그 점 자체, 예를 들어서 내가 시련을 당했다, 또는 내가 어떤 시험에 떨어졌다, 내가 어떤 실패를, 이거 자체로는 어떤 가치 판단도 할 수 없어요. 그 사건이 이후에 어떻게 연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connecting the dots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썼을 때 어떤 맥락에서 말을 했냐면, 이 친구는 대학 시절에 돈이 없어서 그 대학이 굉장히 디자인, 캘리그라피 이런 쪽이 굉장히 발전한 대학이었는데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돈은 없었고, 그래서 콜라병 같은 거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밥을 사 먹고, 심지어는 거의 2시간 걸려서 이 템플에 가가지고 공짜밥을 주는 템플에 가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2시간을 걸었던,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남의 친구집, 하숙집에서 또는 자취집에서 온갖 눈칫밥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그때 표현했던 건 그 사건이 어떻게 될지, 그때 그 고생이 나를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라고 하는 점을 찍는 행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의 본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정성이고 불확실성이고 불투명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참을성이에요. 왜냐하면 울고 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나중에 변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죠? 행복이라는 건요, 고통을 견디는 게 행복이에요. 불행이라는 것은 고통에 절망하는 게, 고통에 지는 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의미를 전혀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의 연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서두에 좀 드렸는데요.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을 연결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저개발 국가, 소위 말해서 제3세계 국가의 빈곤한 생산자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죠. 하루에 $1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체 몇 명일 것 같아요. 총 12억 명이 하루 $1 미만의 절대빈곤선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통, 빈곤이라고 하는, 생산자들이라고 하는 이 점과 우리 소비자를 연결해서 빈곤이라고 하는 악을 제거하는 운동이 공정무역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잠깐 공정무역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빈곤선에서 거의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돕는데 그냥 도와주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죠? 원주라고 합니다. 그냥 주는 거야. 근데 원주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국가의 부패한 권력들이 중간에 다 빼먹는다든가, 또는 원조를 받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엄이 자립의지인데 그 자립의지를 꺾어줘요. 그래서 인간을 더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원조가 합니다. 그래서 원조가 아닌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나온 것이 공정무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짓고 있는 커피, 설탕, 카카오, 바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그 사람이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공정무역입니다. 지금 현재 그 커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커피의 이 구조는 이렇게, 1달러 커피 이 농민들에게 1kg에 100원에 사면 그것을 얼마에 파냐? 2만 원에 팝니다. 그래서 커피 생산자들은 커피 농사를 지어봐야 정말 거의 이 안정적인 생활 또는 자립을 할 수가 없는 구조하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그 빈곤을 벗어날 수 없냐? 이 중간에 다국적 식품 대기업들이 중간에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은 강한 직거래 방식으로 그 생산자들에게 먼저 조합을 만들게 하고 그 조합과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공정무역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정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어린이 노예 노동의 문제입니다. 어린이 노예 노동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요. 그 국제노동기구 ILO 아시죠? ILO에서 7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 노예 노동자의 숫자가 1억 2,500만 명이라고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러면 10세 미만 7살부터 9살까지의 이 어린이 노예 노동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 7,300만 명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그 임금이 주어지지 않고 보통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15달러에서 25달러 사이에 아이들이 밀거래돼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커피나 카카오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초콜릿의 대부분이 어린이 노예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통해서 짓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축구공 같은 경우에 축구공을 이렇게 바느질할 때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 아이들 작은 손이 훨씬 그 축구공을 만드는데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불구가 되는 아이들, 카카오 따면서 이게 이제 큰 칼로 이렇게 쳐서 따는데, 한 해 수만 명의 아이들이 이제 불구가 되기도 하고, 이게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21세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제대로 먹고 성장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이 비인간적인, 도저히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소위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초콜릿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수없이 많은 어떤 그 농산물들이 농약을 바나나 1kg당 그 농민이 65kg의 농약을 쓴다고 합니다. 농약을 친다는 것은요, 정말 그 환경도 황폐화시키고요. 그 농약을 치는 사람도 건강을 해치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우리의 건강도 해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커피에는 굉장히 그 맹독성 농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하지 않고 환경과 생산자들의 건강과 소비자들의 건강을 동시에 생각하는 유기농 거래가 공정무역의 뿌리입니다. 공정무역의 제품의 대다수는 다 유기농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MO 문제는 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무역은 이게 이게 지금 커피가 뉴욕 식물거래시장에서 저렇게 이제 널뛰기를 합니다. 이 밑에 깔려있는 선, 조선이 이제 거래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공정무역에서는 최저가를 보장을 합니다. 미니멈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그래야 안정적으로, 미니멈 프라이스가 없으면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공정무역은 최저가를 보장하고 농민들에게 삶의 안정적인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셜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동체에다가 다시 10%의 가격을, 10%의 그 거래되는 가격을 다시 더 얹어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선급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요구하면 먼저 물건을 받기 전에 60%까지 선급금. 이게 왜 선급금 제도가 나오냐면 우리가 아프리카나 네팔 같은 데서 가장 번성하는 사업이 대부업이에요. 뭐냐면 농사를 지었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쓰는 거죠. 우리가 항상 완전 네팔 같은 그 산골에서 무슨 사채냐 그러는데 인간이 사는데 다 돈이 필요합니다. 사채 이자 주느라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정당 거래를 했을 때 그 사채 이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선거금 제도가 있고요. 롱텀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간의 거래가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의 거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인 거버넌스라고 해서 그 생산자들이 반드시 생산자 조합을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원조로 하면요, 우물을 파주면 그 우물을 갖다가 힘센 부족이나 또는 힘센 가문이 독점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의사를 갖다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정무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경제 모델이라는 거. 그래서 대차대조표상의 단기 순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최고의 가치는 인간이고 관계라고 하는, 인간과 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공정무역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건 저기 아름다운 커피에서 만든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정무역의 활동에 우리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갖다가 기대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과 점을 잇는 주요한 매개로 공정무역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가장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삶을 이어줌으로써 이 변화를 모색하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보다 더 나은 세상,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공정무역 운동입니다. 아까 점들의 연결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거다. 점을 찍고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일이 저는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점을 연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 점을 연결하는 순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점은 먼저 해야만 하는 것. 그 원자의 배열 구조에 따라서 분자가 달라지고요. 분자의 배열 구조에 따라서 이 모든 사물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배열하는가, 점을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의해서 저는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점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해야만 하는 것, 하기 싫은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힘든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먼저 공부를 하고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중에 놀아야 돼요.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존중을 받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점을 연결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이런 대단히 많은 어떤 고통이 닥칠지라도 있잖아요. 저는 나중에 그 점들이 어떤 큰 긴 선이 됐을 때 대단히 큰 의미,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거로 간단히